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중심 도로에 버스와 택시 등이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가로변 차로가 도입됐는데요.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엉터리로 차선을 그려놓은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가장 바깥쪽 차로에는 대중교통이 다니도록 한 가로변 우선차로. 점선 구간에서만 우회전과 이면도로 진출입을 위해 일반 차량의 진입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차로는 실선으로 그려져 일반 차량이 우회전을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또 다른 가로변 차로. 실선이 이어진 가운데 덩그러니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면 도로를 빠져나온 차량이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 2차로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차량 정비 업체 앞도 실선으로 돼 있어 도로로 차들이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 어느 편에든 이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좀 사고 위험률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행 가로변 차로제에서 버스의 우선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실선 구간은 15%에 불과합니다. 제주 시내 도로의 교차로 사이가 짧고 이면도로가 많다 보니 점선 구간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접속 구간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버스 전용 우선 차로제에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정시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가로변 차로를 없애고 중앙 차로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우회전 차량들 골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거기는 최고로 이제 혼잡한 지역이잖아요. 그거는 가로변 차로제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단기 처방이라도 일단 해놓고 중앙차로제를 확대해 나가고. 결국 실효성도 없는 가로변 차로를 서둘러 만든 뒤 1년 만에 없애는 바람에 운전자들의 혼란과 사고 위험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동서광로와 노형로, 연북로, 천백도로, 516도로의 제한 속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지금보다 시속 10에서 20km 낮춰 과속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0대가 설치됐고 교통 표지판과 노면 표시도 낮아진 제한 속도에 따라 모두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터인 명월성지를 아십니까? 5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성곽이지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큼직한 돌로 쌓아 올린 성곽. 조선 중종 때인 1510년 왜구를 막기 위해 쌓아 둘레가 1.5km에 이르는 명월성지입니다. 현재 복원된 길이는 260m뿐. 성벽은 뚝 끊겨 있고 수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인근 성벽은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데다 이 사이사이 끊어진 채로 일부만 복원됐습니다. 북제주군 시절인 지난 1993년부터 복원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난 2006년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중단된 겁니다. 성이 조성돼가지고 어떤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동네도 더 좋고 그럴 건데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뭐 동네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뭐 이득 보는 게 없잖아요. 보기도 싫고. 성벽 위의 우뚝 솟은 누각은 붕괴 위험 때문에 8년 만에 또다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0여 년 동안 집중호우로 무너진 성벽을 복구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500여 미터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렵고 매입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그렇고.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성곽은 모두 8곳. 대부분 복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의 귀중한 역사 유적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용암 해수의 취수량을 늘릴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 허가권을 가진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용암 해수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결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하민철 도의원은 법률 검토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이 유출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넘겼는데 경찰은 이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일대에 동물원과 속박시설을 짓는 사파리 월드 사업.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들을 이장이 찾아다니며 철회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마을 이장에게 팩스로 보냈고 업체 측에서도 직접 명단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이장,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는 의견서를 넘길 수 있지만 주민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마을 이장에게 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장이나 청년회장이 자기네는 서명을 주민의견 수렴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로 치다가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해서 사실인 걸로 밝혀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한 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이제 나와야 봐야 되는데 아직은 뭐 진행 중이라 가지고.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풍력발전지구 사업자에게 제주도청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사파리 월드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갖춰진 경우가 많은데요. 입주자가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업체를 바꾸기가 힘들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1실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달 초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산하고 이사해 비어있는 방 앞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료 7,900원이 청구된 겁니다. 매달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살든 안 살든 무조건 이제 통신료가 이제 부과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도 되지도 않고. 김 씨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터넷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는 답변뿐. 관리사무소와 통신업체가 일괄 계약해 비어있는 세대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나가도 그 방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 들어간 거라 이제 없애지 못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시 정지라는 게 이게 따로 없어요. 통으로 얼마 이렇게 들어가서 한 거기 때문에 개별 호수에서 따로 일시 정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 상담은 318건. 올 들어서만도 8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는 해지 접수와 처리 관련 분쟁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전화, TV 등 결합 상품 등장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할 때는 위약금이라든지 약정 기간이라든지 이런 그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반드시 그 계약서 사본을 받아둬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해지를 신청한 뒤에는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의 임대료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드 제재 이후 국제 여객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제주와 청주, 무안과 양양 등 4개 공항에 대해서 면세점과 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 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측하지 못한 매출 급감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 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시작됩니다. 흥행의 최대 관건이었던 북미 아이스 하키리그 NHL의 참가가 무산됐지만 평창 조직위원회는 흥행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과 모든 종목 입장권이 온라인으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인기 종목인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소속 선수들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흥행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NHL 사무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IOC의 지원 중단, 세계 아이스하키 연맹과 IOC의 불화, NHL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순탄치 못한 재계약 협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NHL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I think everybody wants to play there, and it's the biggest opportunity in your life to play in Olympic Games. So somebody gonna tell me like don't go, I don't care. Okay, just go. 평창 조직위원회는 NHL이 불참해도 동계올림픽 전체 흥행에 이전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 남녀 대표팀이 아이스하키 종목에 처음 출전하는 등 흥행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흥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NHL 선수들이 오면은 최상이겠지만 한국이 출전하는 만큼 그 아시아에서 그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도전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 가격이 4년 전 소치 대회와 비슷한 2만 원에서 최고 90만 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입장권 판매 추이를 살펴봐야 올림픽의 흥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창 조직위원회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선수들의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흥행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 출근길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이 무척 선선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으니까요.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간 듯한 날씨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는 무척 상쾌합니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도 큰 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은 부쩍 더 선선해진 모습이고요.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4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은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더 서늘한 모습입니다. 섬지역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연일 비슷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 6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추락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7살 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6월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채 불을 질러 슬레이트 주택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맨발의 사나이로 알려진 조승환 씨가 어제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올라 평화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조승환 씨는 올해 안에 일본 후지산과 네팔의 안나푸르나를 맨발로 오르며 분단 국가의 현실을 알리고 평화통일을 홍보할 계획이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이장과 통장, 사무장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리와 통의 행정 운영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인상하고 행정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사무장 처우 개선비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사무장의 교통보조비도 매달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